국왕 수업은요, 28페이지 그 밑부분에 있는 자화방법, 쉽게 말하면 자기 비파괴 검사에 대한 기본 개요를 잠깐 설명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화방법 모델 1입니다. 이 자화방법은 자분 탐상시험 또는 자기 비파괴 검사는요, 침투 탐상시험과 달리 모든 검사에는 이렇게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방법 모델이 여기에 여러 개가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요 앞에 요거 있죠. 요거는 요 막대기, 구리로 된 막대기 두 개의 전류를 공급해 가지고 자장이 형성돼서 자기 비파괴 검사하는 것을 우리는 프로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프로드 방법입니다. 프로드가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비파괴할 때 프로드 검사는 P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속 관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검사체가 중간이 뚫려 있습니다. 이 검사체 중간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기를 넣습니다. 자기를 넣고 요 밑에서 이제 바깥 부분에서 이제 전류를 공급하면 여기 이제 자장이 형성됩니다. 그 자장이 형성된 그 뭉치로 됩니다. 이걸 자속이라고 합니다. 이 자속이 이 검사하고자 하는 검사의 안쪽으로 통과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속관통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I로 표시합니다. I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류관통법이라고 하는데 이 전기선을 요 검사하고자 하는 검사체 안으로 통과시킵니다. 이게 전류관통법입니다. 전류를 안으로 통과시키면 여기에 자장이 형성되어서 검사하는 것을 전류관통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호로 B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통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이제 그 코일을 이제 감겨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코일에 이제 전극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면 여기에 참 전기를 공급하면 여기에 이제 자력선이 생깁니다. 축을 따라서. 그래서 이걸 축통전법은 EA라고 표시합니다. 요거는 그냥 나중에 축은 엑사일 이렇게 하는데 EA 요거는 나중에 자기 비파괴 검사를 또 할 때 세분으로 합니다. 자기 비파괴 검사는 이렇게 이제 탐상 장비를 이용해 한다는 거 알아두고, 또 보면은 여기 이제 직각통정법이라는 것은 검사하고자 하는 물체의 직각으로 전류를 공급해 가지고 자력선이 생길 때 결함을 검사하는 것을 직각통전법이라고 하고, 이거는 ER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극간법, 여기에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간단하죠. 디귿자로 생겨있는 요 탐상 장비를 휴대가 간단합니다. 요걸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에 놓고 전기를 공급하면은 요 안에 자력선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극간법 또는 요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M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코일법입니다. 전기 코일을 감아 가지고 이제 자속이 생기게 해서 결함을 찾는 것을 코일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C로 표시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한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30페이지부터 여러분 3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0페이지 폈습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이 이론에 따른 원리학습, 그러니까 이제 CBT 대비해서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 부분에 했는 게, 원리 부분에 했는 게 얼마나 여기에서 많이 적용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자 한번 봅시다. 1번 침투 탐상시험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 요거는 기계규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KSB 0816에 규정된 A형 대비 시험표는 가로가 75mm, 세로가 50mm의
판으로 제조하는데 이때 판 두께는 했죠, 그죠? 8 내지 10mm다. A형 대비 시험편. 그럼 나머지 홈의 깊이 및 폭은 1.5mm이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 A형 대비 시험편을 이론 연습할 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2번 모세관 현상 결정하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세관 현상은 점성이라든지 점착력이라든지 표면 장력, 응집력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속 밀도는 조금 전에 했던 자기 비파계 검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세관 현상하고 관계가 없다. 3번 초음파 탐상 시험.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좀 어렵게 나오면 좀 요런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초음파 탐상 시험을 원리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초음파 탐상 시험의 그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원리. 자, 여기에서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원리에 의해서 하면은요, 초음파 탐상은 이런 게 있어요. 그 펄스 반사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초음파를 보내면 이게 그 맥박처럼 팍팍 뛰면서 이게 쭉 내려갔다가 반사회가 돌아옵니다. 그때 맥박처럼 튀는 게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데 결함이 있는 쪽은 또 작게 나타납니다. 그 송심파가 크고 저면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 나타나면 요거는 거기 결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펄스 반사를 제일 많이 쓰고요. 투과법은 이것도 마찬가지. 투과법은 시험편 앞뒤로 투과해서 이제 탐상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공진법은요, 이렇게 주파수를 여러 개를 보내가지고 이제 진동이 여러 개 이제 울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결함을 찾는 건데, 요건 특히 뭐냐면은 요 두께 측정할 때 공진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리에 의한 방법은 투과법, 공진법, 펄스 반사법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주로 쓰는 것은 펄스 반사법입니다. 왜냐면 표면파법이라 이거는 뭐냐, 초음파 탐상파입니다. 파. 종파, 횡파, 표면파, 판파. 그래서 초음파 탐상파는 몇 가지 있나 이러면 4가지가 있습니다. 종파가 가장 빨라요. 그 다음 우리 용접부나 이런 경사진대 쓰는 횡파입니다. 표면파, 판파는 조금 적게 쓰는데, 판파는 압연할 때 그 라미네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판에서 물결 모양 되는 그 판파, 라미네이션인데, 그 라미네이션이라 하면 무조건 초음파 탐상파 중에서도 판파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여기 또 초음파가 드러나와 있는 4번에 물질 밀도가 로고, 물질에서 초음파 속도가 보일 때 물질 음향 임피던스는 G라고 표현했을 때 이 음향 임피던스 구하는 건데, 임피던스는 영어로 한번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임피던스는 찾아보면요, 그 방해한다, 저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 전기도 보면은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음향 임피던스라는 거, 음향 임피던스라는 요 나와 있네요. 매질에서 파동 진행하는데 전기 흐름 방해하는 정도이다. 매질에서 파동이 진행할 때 전기 흐름 방해하는 정도와 같은 그런, 쉽게 말하면 음향이 진행하는 것을 좀 방해한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세요. 그럼 이 음향 임피던스 구하는 G는 로 물질 및 밀도 곱하기 초음파 속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공식을 요렇게 알아두세요. G는 로 곱하기 V. 그럼 요 숫자를 주어주면 요 곱하면 되겠죠, 그죠? 요 공식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해놨습니다. 검사체 표면 상태는 침투 시간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이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전처리가, 침투 탐상은 전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예상되는 불연속부 결함입니다. 종류에 따라 침투 시간은 5 내지 30초 정도가 아닙니다. 5 내지 30초 정도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그 아변품, 압출품,
단조품일 때는 랩이나 갈라짐이 나옵니다. 그때는 뭐냐면 10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벌써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 처리를 할 때 폴리싱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말씀인데 이거 폴리싱은 막 하고 가는 건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침투액이 담긴 용기에 탐상할 부품을 담그는 걸 침적이라고 합니다. 침적시켜 침투 처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 시간 대부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5분입니다. 아변품, 압출품, 단조품 등의 랩, 갈라짐 여기에서는 10분이 필요하다. 유일하게 요것만 10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6번 방사선 발생장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하는 방법 중 옳은 조치는 요 사실 저도 이거 규격집을 보지는 않았는데 요 답에 요걸 근거해 가지고 1개월에 1회 정도 예열해 준답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요걸 살짝 예열해 줘야 그 이제 기능이 유지되니까 요거는 뭐 달리 그거 없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아 요렇구나 하는 거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방사선 제가 모두에도 그랬잖아요. 방사선이나 침투나 깊이 있게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7번 침투 탐상 시험에 사용하는 A형 대비 시험편 재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A2024P다 라고 했습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B 0816입니다. 여기에서 형광 침투액 사용 시 특별 규정이 없을 때 검사원이 어둠에서 눈 적용하는 필요한 최소 시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1분이라고 그랬죠. 자, 9번 침투 탐상 시험용 자외선 조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자외선 조사 장치는 고전압이 걸림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수시로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두는 것이 좋다 이런데 이 스위치를 자꾸 껐다가 켰다가는 요것도 그 자외선 조사 장치 등을 이렇게 좀 뭐냐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전압 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전압 조정기 병용하여 탐상 시험 실시한다. 요것만 씁니다. 항상 전기에 뭐 누전사고나 뭐 등에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는 전압 변동이 심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을 균일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 북한에서 뭐 요번에 그 믿을 수 있는 소식인가 모르겠는데 이 전기가 가다가 그 탈선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북한 같은 곳은 아직도 전기 전압이나 이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압 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전압 조정기를 병용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면 전구의 수명 단축되어 밝은 곳에서 사용한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외선 조사 장치를 쓸 때는 어두운 곳에서 합니다. 수원 응고하지 않도록 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수원은 뭐 응고하려면 저 마이너스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한번 봅시다. 수세성 침투 탐상시험 적용할 때 가장 옳은 것은 해왔습니다. 시험면이 거칠 때 이게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수세성 침투 탐상시험. 그 다음에 그래서 물을 쓰는 거예요. 방사선이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사선이 반사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반사 같은 초음파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세요. 방사선 특징은 전리작용, 형광작용, 사진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조금 지금 세밀하게는 안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검사 중 철강 제품 표면에 생긴 미세한 균열 검출로 부적합한 것은 내놨습니다. 미세한 균열 검출로 부적합한 것은 표면에 생긴 거 검사하는 거는 말이죠.
전자유도시험, 이거는 와전류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침투 탐상시험, 이거, 그 다음에 자분 탐상시험,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거는 표면 결함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결함입니다. 내부 결함은 이제 방사선 투과시험, 초음파 탐상시험, 중성자 탐상시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면 결함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1번. 침투 탐상시험은 PT를 표시하죠. 일반적으로 흰색 배경에 빨간색 대조를 이루게 하여 관찰하는 침투액과 현상지입니다. 빨간색은 염색 침투액입니다. 그 다음에 흰색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염색 침투액 중에서도 습식 현상지입니다. 그럼 요 건식 현상지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자, 요거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건식 현상제는 있죠. 건식 현상제 있죠. 이거는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건식 현상제는 염색할 때는 쓸 수 없어요. 앞부분에 쓰였습니다. 건식 현상제는 염색할 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빨간색 건 염색 침투액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습식 현상제가 돼야 됩니다. 건식 현상제가 아닙니다. 다와 라는 왜 틀렸느냐 하면 형광 침투니까 이거는 빨간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론, 규격집이 이론을 배웠죠. 그럼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이제 방사선 이제 문제를 좀 내놨는데 여러분 요거 좀 어려워요. 방사선 투과시험 RT를 표시합니다. 방사선이 검사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상이 생성되고 콤프톤 산란이 있고 광전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또 어느 적절한 부분에서 콤프톤 산란이나 광전 효과나 전자상 그런 것도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방사선에 대해서 직접 지금 전반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거 알아두고요. 그래 여기에서 이제 답이 아닌 경사 효과를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X선 관 양극이 기울어짐으로써 X선 강도가 달라지는 현상으로 X선 광자가 타겟 물질 지나는 방향에 따라 어느 광자는 짧게 어느 광자는 멀게 통과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경사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지금 경사효과에 대해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요것도 여러분이 좀 어렵습니다. 요런 건 요런 정도로 알아두고 어디 저 뒤쪽에 가면 콤프톤 산란이나 광전 효과 같은 것도 한번 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고를 때 또 한번 하고 여기에서는 무슨 풀이하면서 경사 효과가 그 상호작용으로 직접 발생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혹시나 해서 이렇게 이제 방사선하고 이런 문제를 여기 많이 넣어놨는데 실제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방사선 탐상 시험에서 필름 현상 온도를 15.5도씨에서 24도씨로 상승시킬 경우 현상 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현상 온도를 이렇게 올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현상 온도를 올릴 때는 현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짧아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비파괴 검사와 비교한 침투 탐상 시험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해놨습니다. 원리 및 적용이 쉽고 시험 방법이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최고 간단하고 최고 쉽습니다. 제품의 크기 및 형상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약품을 뿌려서 하니까. 재질에 상관없이 표면 미세결함 검출 우수합니다. 맞습니다. 표면 결함 검출하는 자기 비파괴 검사는 우리가 또 언제 침투 비파괴 검사하고 다룰 겁니다. 그 자기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는요, 이 강자성체가 아니면은 결함 검출이 안 됩니다. 장비도 사용해야 되고. 자,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온도 변화에 상관없이 시험체를 검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온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거 또 이제 여기에서는 침투 비파괴, 방사선 비파괴 검사에 뭐 나올 수 있는 걸 여기 많이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꼭 좀 참고를 하십시오. 관전압 200kV로 강과 구리를 촬영했을 때 투과 등가 계수, 그러니까 요 재질이 다른데 얼마만큼 이렇게 전압을 줘야만 두께를 줘야만 이게 이제 똑같은 투가 값이 이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과 등가 계수라고 합니다. 강은 1.0이고 구리는 1.4입니다. 요거 이제 요렇게 돼야만 차이가 이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전압 200kV로 하는데 구리판을 10mm로 촬영할 때는 촬영하는 것은 몇 mm의 두께의 강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가. 이게 등가 계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관전압은 이렇게 할 때 구리판 10mm 촬영하는 것과 똑같이 강을 촬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방사선을 이렇게 노출을 합니다. 요거는 노출할 때 노출 계수인데 요거는 등가인자 곱하기 두께입니다. 뭐 요걸 알아두시고, 구리 노출 시간은 1.4, 요 나와있지 1.4 그죠? 곱하기 10mm니까 mm당 14초입니다. 14초. 그럼 강 노출 시간을 14초로 맞추려면 두께는 어떻게 되면 노출 시간을 등가인자로 나눠줘야 되니까 14초, 등가인자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그러니까 14초로 나누니까 얼마가 되냐면 14m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알아두십시오. 이제 등가 계수가 지금 어느 게 작습니까? 강이 작고 구리가 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리판 10mm 했을 때, 10mm 했을 때 강은 얼마가 됐습니까? 14m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이제, 요 등가 계수가 요러니까 등가 계수가, 낮은 쪽이, 두께가 더 많이 촬영할 수 있구나. 요런 걸 알아두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 시험, 탐상 장치에서 수신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 이게 뭐냐면은, 송신부, 수신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탐촉자도 송신, 수신 동시에 가는데, 여기서 탐촉자에는 뭐냐면, 펄스 발진기는 송신기입니다. 그런데 신호를 보내면은, 그 다음에 수신할 때는 정폭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정폭기가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면은 반사대가 돌아올 때 그 오실로스코프에 이제 정폭이 대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세요. 탐촉자는 보통 송신 수신기가 한목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펄스를 발진하는 것은 송신기고 수신기는 정폭기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잉여 침투액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잉여 침투액은 우리가 그 용접부 이제 그 결함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침투액을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서 한 주로 5분입니다. 그죠? 5분을 지나고 나면은 보통 결함이 있는 쪽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침투액이 그 안에 스며들었어요. 근데 결함이 없는 쪽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럼 이건 닦아내야 됩니다. 왜 닦아내야 되느냐 하면은 닦아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현상제를 뿌리면 이 현상제가 모세관 현상이 해가지고 결함이 있는 쪽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면 결함이 있는 쪽에서는 누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던 침투액이 누르니까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얀 바탕에 거기 이제 빨간 염색 침투 같은 빨간색이죠. 나타납니다. 그럼 결함이 있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투액을 뿌리고 주로 5분입니다. 5분, 10분도 아까 있었죠. 압연품, 압출품, 단조품. 5분이 지나고 나서 물로서
닦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수세성이라고 합니다. 수세성 A. 용재 제거성은 뭐라고 그랬죠? 그게 용기에 주로 기름 성분입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걸 흔들어서 뿌려서 닦는 거고, 후유화성 이것도 물로 씻어내는 거는 맞아요. 씻어내는 거는 맞는데 기름성, 침투액도 기름 성분입니다. 그래서 잘 안 씻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또 표면이 거친 데 많이 뿌렸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유화제를 한 번 더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이 유화제가 뭐냐면은 그 침투액과 조금 결합을 해가 둥글게 뭉칩니다. 그때 이제 물을 뿌려서 잘 씻어냅니다. 그래서 후유화성은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B이고 물 베이스 유화제는 D다. 그죠? 여기 이제 다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요 수세성 A, 용재제거성 C, 후유화성 BD 요거는 잉여 침투액 제거 방법이 맞습니다. 맞는데 가에 한번 보세요. 가에 이 수용성도 A인데 이거는 수용성인데 이거는 현상제입니다. 현상제. 그래서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물을 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잉여 침투액을 제거할 때 수세성도 A고 현상제 할 때 이거 건식 현상제 가루를 물에 넣어서 이제 녹인 거 그거로가 현상하는 것도 수용성도 A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용어가 다르죠. 수세성 하나는 수용성 다릅니다. 수용성 A는 백색가루 현상제를 물에 녹여 사용할 때의 기호입니다. 자, 14번. 침투 탐상 시험한 결과 나타난 가늘고 예리한 선 모양 지시는 뭐냐면 얕고 그렇잖아요. 그죠? 좁은 균열입니다. 예, 가늘고 긴. 그리고 가늘고 기니까 이건 얕고 좁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균열입니다. 균열. 자, PT에서 표면에 나타난 가늘고 예리한 선 모양제라면 얕고 좁은 균열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15번. 연한 금속 전 처리할 때 도료, 스케일 등 이게 도료라는 건 페인트 칠인데 굳어져 있는 막을 말합니다. 이게 고체 형태다. 고형 오염물 제거 방법은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끓여버리거나 이러면 화학적으로 이제 약품을 써가지고 그런 걸 녹여내는 거. 그 화학적 제거 방법을 보통 적용합니다. 그 다음 침투액을 적용하고 세척과 건조 처리에 시행하는 현상 처리는 결합 내부의 침투액을 시험체 표면을 눌러서 뽑아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중력 등 외부 힘에 상관없이 유체가 가느다란 관이나 다공성 물질 등의 좁은 공간을 타고 올라오는 성질입니다. 이거는 모세 현상제가 약간 누르니까. 그 다음 17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요.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액이 40ml일 때 적합한 수분 함량인 것은 요거는 여러분 요 규격집에서 안 다루었습니다. 있었을 것 같은데 없는데 요거는요 침투액이 얼마냐면 40ml일 때 수분은 2ml입니다.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어디 규격집에는 있는데 요번에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런 원리는 이게 ISO 345에는 우리가 규격집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요걸 조금 조금 추상적이지만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기에 맞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ISO 이 규격은 안 봤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게 정한 규격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걸 지금 안 봤습니다. 자, 합격 또는 불합격 레벨을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여기 이제 틀린 것은 요걸 답이라고 해놨는데 좀 그렇네요. 자, 요거는 사실 저도 이게 이제 요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탐상 표면은 통상적으로 비흡수성이고 침투 탐상 공정을 적용하는데 적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맞겠죠? 탐상 표면은 비흡수성입니다. 침투 탐상 공정을 적용하는데 적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고. 다 현장 검사와 같이 제조, 가동 중 재료,
기기 재료 재료기기의 침투 탐상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뭐 그건 맞겠죠. 그 다음 재료기기 표면으로 열린 결함, 겹침, 주름, 균열, 기공 등 흠과 같은 불연 속을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요것도 맞는데 여기서 이제 불합격 레벨을 이제 규정하고 있다. 요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알아두십시오. 요게 조금 제가 요게도 이 규격집을 제가 탐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알고 있으면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번 침투 탐상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하면은 염색 침투 탐상할 때 가시광선 아래서 관찰할 때 시험처 표면에서의 최소 조도는 500룩스 이상입니다. 형광일 때는 200룩스 미만이다. 요거는 규격집이 있었죠. 그 다음 20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과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속건식 현상제 사용한 속건식 현상제입니다. 용제 제거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 속하는 방법의 기호는 속건식은 무조건 S입니다. S가 두 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용제 제거성은 무조건 C입니다. 형광 침투 탐상 F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용제 제거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 그 다음에 속건식입니다. 요거 맞지요? 각종 비파계 검사 종류와 그 원리가 적합하게 연결된 검사인 것을 내놨습니다. 유관시험은 열화상해서 요게 비파계 검사자 할 때 요거는 열화상 해석이 아닙니다. 유관시험은 침투 탐상 시험 전자기 요것도 아니고 스트레인 시험은 색채가 아닙니다. 응력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 초음파 탐상 시험은 파 전달로 합니다. 요게 맞습니다. 자, 요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에도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전문적으로 안 들여다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왜? 이게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60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규격에서 이 규격집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내면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CBT 시험 칠 때는 뭡니까? 40문제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